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배 기술 토양 작업 볼게요. 네, 여러분 사실 이 파트는 뭐 강의를 통해서 뭐 하는 건 그렇게 크게 효과 없고요. 한 번쯤 그냥 쭉 읽어보시고 시간 없으시면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이 파트는 이제 우리 휴리법이라고 일항 세우기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식과 관련된 거 그런 데 조금 집중해 보시고요. 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지. 뭐 스탑이 아니고요. 프리퍼레이션이래요. 준비한대요. 뭐를 위해서요? 파종, 재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제 앞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대요. 뭐 해야 될까요? 일단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한번 경운해야 되겠죠? 경운. 또 이전 작물의 어떤 잔해들 남아있으면은 또 병충해나 잡초씨 같은 거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소독도 해야 되겠죠? 또 이전에 재배가 끝났으니까 이미 양분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 소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료 줘야 되겠죠? 또 적당한 수분, 즉 관계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죠 뭐. 그리고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일항을 세운다든가. 또 앞으로 하면서 여기는 이제 뭐 멀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멀칭, 토양 피복, 그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자, 그 중에서도 정지에 해당하는 거 볼게요. 작물 수확한 후엔 토양이 다져져 있으므로 공기, 수분 유통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경운해줘야 되겠죠. 경운하면 여러분 항상 또 세트 나오는 객토, 환토, 심경. 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잔재가 남아있어서 재배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네. 그러면 조건을, 즉 온도, 수분, 양분 이런 조건을 작물에, 내가 심으려고 하는 작물에 알맞도록 네. 이런 비료, 수분, 뭐 웃거름, 기비, 밑거름을 준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뭐. 자, 정지 종류, 네, 작휴, 뭐 어려운 말인데 휴가 이제 일항이죠. 일항을 만들기, 경운하기,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경운, 쇠토, 잘게 부수는 거, 진압, 다지는 거, 그다음에 일항 세우기, 멀칭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네. 작업 순서 한번 보시고 일단 경운 한번 하고 좀 큰 것들 잘게 부시고 그다음에 다져 놓고 그다음에 일항 세우겠죠. 그렇죠? 넘어가고요. 자, 경운 또는 경기. 네, 경운. 토양을 교반 반전하여 부드럽게 하고 흙덩이를 작게 부수며 지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다. 일단 작물의 종류나 상태나 재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건 한번 보자고요. 심경과 깊게 심경, 그다음에 천경으로 나뉜대요. 심경과 천경이 뭔지 토양 작업 중에 하나구나. 그다음에 심경을 한 당해에는 깊게 한번 뒤집었어요. 심토가 작토층으로 올라와서 우리 이 재배학에서 심토라는 용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어떨 때는 작토층에 표토와 심토로 나뉘기도 하고 너무 그 용어를 딱 국한 지어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때의 심토는요. 우리 토층 배우셨죠? 표토가 있고 용탈되기 시작하고 집적되잖아요. 용탈층까지는 어떻게 작토라고 보는 거예요. 좀 작물하고 관련이 있다. 이 용탈층에서 빠져나간 집적층, 물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 다 빠져나간 층, 그걸 심토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비료가 다 용탈된, 그래서 밑에 빠져나간 그 용탈된 층,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 생육이 불리하겠죠. 네, 그러면 비료를 많이 줘야 한다. 자, 심경이 해로운 경우 비료 용탈이 많은 층이 더 해롭겠죠. 그다음에 벼의 만식 재배 가끔 예시가 나오는데 초기에는 비료 주고 막 하니까 괜찮은데 기본적인 작토층에 비료가 없기 때문에
후기에 만식 재배를 하면 후기에 생육이 막 왕성하잖아. 우리 만식 재배 봤잖아요. 좀 늦게 심는 거. 뭐 후기에 생육이 막 될 시점에 비료가 없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 웃걸음을 줘야 된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자, 심경과 천경, 심경 한 해에는 이미 다 용탈된 층이 올라오니까 마지막에 좀 문제 생기겠다. 그러면 만식 재배 때 신경 써야 되겠다. 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쭉 읽어 보시고요. 경운하면 여러분 통기, 투수, 보수, 보비 다 좋아지죠. 이런 거 좋아지면 미생물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면 유기물 분해 잘하고 그러면 토양 물리성, 화학성 다 개선돼서 잎단 형성되고 네. 양분 유효화 증진되고 한번 뒤집었으니까 잡초, 해충 다 햇볕에 노출돼서 억제될 것이고 잔재 처리하고 자, 경운의 단점 볼게요. 단점. 경운의 단점. 이 장단점, 경운 장단점.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아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경운의 단점. 너무 잦게 경운하면 토양의 잎단 구조를 파괴한다. 우리 잎단 형성하는 거, 파괴하는 거 했었죠. 수축과 팽창의 반복 뭐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잦은 경운. 너무 잦은 경운. 네. 그리고 경운 후에는 침식을 받기 쉽다. 토양 침식, 쓸려 나가는 거 받기 쉽다. 네. 자, 경운의 장단점 한번 봐두시고 건토 효과 볼까요? 건토 효과. 건토 효과가 뭔가 했더니 일단 토양을 충분히 건조했다가 그 다음에 담수하는 거래요. 근데 이걸 하면 뭐가 좋으냐면 충분히 건조하잖아요. 토양을 건조시키잖아요. 그럼 토양 속에 일부 미생물이 죽겠죠. 살아있는 미생물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미생물, 경쟁자가 없잖아요. 더 왕성하게 활동한대요. 더 왕성하게 활동, 미생물, 유기물 분해죠. 뭐 유기물 분해. 그럼 토양 비옥도가 증대하는구나. 이게 건토 효과래요. 이거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의미만.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경운을 하지 않으면 경운을 하지 않는 것도 무경운도 뭐 장단점이 있겠죠? 경운을 하지 않으면 일단 뭐 노력 절감 되겠죠. 그다음에 토양 암밀의 감소? 경운을 하지 않는데 암밀이 감소하나? 아까 우리 작업 순서 경운하고 잘게 부수고 그다음에 진압이 있었죠. 경운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 진압 때문에 암밀이 오히려 형성이 돼요. 그래서 너무 잦은 경우는 좋지 않다.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잦게 경운하지 않고 오히려 경운을 안 할 때는 식물이 계속 자라니까 뿌리 때문에 암밀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거 좀 특이하죠. 네, 토양 암밀의 감소. 잦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다. 네, 무경운 또는 최소한의 경우는 토양 암밀을 감소시킨다. 단점은 뭐 예죠. 남아있는 잔재, 해충, 병해충, 잡초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는다. 자, 넘어갈게요. 네, 쇠토 효과 한번 보시고요. 작휴. 자, 이번 강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작휴법. 별 2개나 3개? 네. 종종 나옵니다. 일항을 만드는 거. 자, 일항.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두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고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일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항 재배하면은, 일항을 만들어서 여기다 재배하는 거. 두둑 부분에 재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일항, 고랑. 네. 자, 일항식 밥 만들기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땅에 가까워요. 그럼 여기다 심으면 뭐가 방지될까요? 우리가 암기 말고 생각해 보자고요. 고랑에다 심었어요. 일항을 세우고 휴립. 고랑에다가 파종했어요. 아이고, 구파. 아이고, 휴립 구파. 고랑에다가 파종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장점. 추울 때 바람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해 방지. 또 뭐가 있을까요? 건조할 때 토양이 여기잖아요. 토양. 그러면 토양 속에 가깝다. 그러면 토양에 있는 수분에 조금이라도 가깝잖아요. 한해 방지. 가뭄.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두둑 부분에다 파종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토양 수분에서 멀어지죠. 습해 방지. 그렇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토양에서 얼마큼 멀어졌냐, 가까워졌냐 그 차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항 세우고 고랑을 파놓으면 일단 관리 작업이 용이하다도 있고요. 또 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여기가 배수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배수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토양을 세우고 파는 거기 때문에 토양 공기, 토양 통기도 좋아지고요. 그렇죠? 네. 뭘까요? 네, 일항식 밥 만들기, 즉 작휴가 필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배수성과 보수성이 제일 중요하다. 물 빠짐, 고랑으로. 그러면서도 물을 붙들고 있는 거, 보수성. 네. 근데 작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성을 좋게 해서 습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물 잘 빠짐, 그리고 휴립, 휴파, 일항에다가 파종하면, 일항 세우고 일항에다 파종하면 멀어지니까 습해가 방지되겠죠. 네. 여러 작물을 골고루 심는 혼작하는 밭농사는 특히 일항식 밭 만들기가 중요하다. 습해를 줄이고 휴립, 휴파하면 토양 내의 통기성이 좋아진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두둑, 보수, 보비성을 고려해 만들고 쭉 보시고요.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런 거. 물 흐르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두둑을 만들어 토양과 비료, 양분, 유실을 방지한다. 물 흐르는 방향대로면 다 떠내려가겠죠. 그렇죠? 직각이 되도록 두둑을 세워서, 일항을 세워서 유실을 방지한다. 고랑을 세우는 목적은 배수입니다. 배수. 그 다음에 다니는 통로죠. 관리, 가꾸는 작업 공간이다. 자, 일항, 고랑 그 이유, 기능을 봤다면 사실상 이런 것들도 간혹 나오지만 이 작휴법에서는요. 이게 무슨 작휴법이니?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4가 휴립법이잖아요. 다 휴립법이에요. 일항을 세우면 다 휴립법이에요. 아까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하는 휴립, 휴파 이것도 휴립법. 고랑에 파종하는 휴립, 구파 이것도 일항 세웠으니까 이것도 휴립법. 휴립법에 다 들어가요. 일항을 어떻게 세우느냐, 평휴, 그다음에 성휴 이거 다 휴립법이에요. 휴립법.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보자고요. 구분해서. 크게 보면 다 휴립법이지만. 자, 평휴 일항과 고랑 높이를 같게 한대요. 같게. 평휴 잠깐만요. 밑에 나와 있나 봐요. 여기 있네요. 깨져 있죠. 네. 일항 높이와 고랑 높이를 같게. 평휴. 네. 자, 같게 하면 여기는 습해를 방지하는 거고 여기는 동해를 방지하는 거죠. 네. 동해 또 건조해. 땅 가까이에 있으니까 수분 가까이에 있으니까 건조해도 방지될 거 아까 한해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 이게 동시에 완화된다. 채소, 밭bio 재배에서 이용된다. 평휴법. 그다음에 휴립법. 일항을 세워서 고랑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휴립, 구파. 아까 한 거예요. 낮은 고랑에 파종한다. 한해, 즉 가뭄해와 땅에 가까이 있으니까 동해. 바람도 막아주고 방지하고 발화를 촉진한다. 맹류와 감자에서 이용한다. 이런 것까지보다는 네. 기본적인 성격. 휴립. 여기 있네요. 네. 일항을 이렇게 세우고 밑에다가 뿌리는 거. 휴립, 구파. 위에다 뿌리면 휴립, 휴파.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즉 고랑 더하기 일항, 두둑을 일항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랑 더하기 두둑 다 일항폭 합쳐서 일항폭. 오케이. 휴립, 휴파. 뭐 일항 세우고 일항에 파종하는 거죠. 네. 배수, 고랑이 배수 통로죠. 그다음에 토양 통기에 좋다. 이렇게. 자, 성휴법은 일항을 보통보다 크고 넓게 만든대요. 크고 넓게 만든다. 이게 성휴법. 이렇게 커요. 고랑은 요만한데. 커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편하잖아요. 파종할 때도 막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리. 성휴의 특징. 파종 시 노력이 절감된다. 편하다. 자, 그러면 장마철에 물이 막 들이쳐요. 땅에서 좀 멀어졌죠? 습해 방지돼요. 근데 생육 초기에
한 해가 방지된대요. 한 해는 땅에 가까워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넓잖아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토양 부분이 많잖아요. 한 해도 방지됩니다. 생육 초기만. 네.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생육 초기에는 이 땅 부분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뭄에서 효과를 본다. 네. 자, 작휴법은 이게 무슨 작휴법인지 설명을 하면 그거 맞추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진압 보시고 자, 멀칭 볼까요? 멀칭. 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자재를 멀치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볏짚, 보릿집, 목초, 근데 요즘에는 필름들을 많이 쓰죠. 필름. 네. 자, 여기 보시면 저온기에는 지온을 높여주고 고온기에는 지온을 낮춰주고, 즉 멀칭의 효과는 온도 조절, 특히 지온 조절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양수분 유실을 방지하는 것도 있겠죠. 양수분 유실 방지. 또 뭐가 있을까요? 덮어주니까 토양이 침식되는 것도 방지되겠죠. 토양 침식 방지. 그렇죠.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잡초라든지 병충해로부터도 보호가 되겠죠. 네.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 멀칭에서 뭐 여기 지금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투명 필름, 흑색 필름. 가을 봄에는 여름에는 어떤 게 좋은지 필름의 성격에 대해서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뭐 매칭 시켜 두실 분들은 네. 투명 필름은 지온을 높여주고 여름에는 지온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햇빛이 투과되지 못하는 네. 그다음에 흑색 필름, 뭐 어떨 때는 뭐 녹색 필름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건 극히 정말 출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보실 분들은 매칭시켜서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목적 나오네요. 가장 중요한 건 얘죠. 멀칭의 목적 아까 한 거요. 침식 방지, 양수분 유실, 그다음에 유실 방지, 지온 조절, 잡초, 전염, 뭐 병충해, 오염 방지 등등. 자, 그리고 아주 간혹 소일 멀치, 흙 멀치가 뭔지 나오는데 뭐 흙으로 덮어둔다는 게 아니고요. 흙을, 즉 토양을 한번 경운하는 거예요. 중경. 너무 심경 말고 사이가리 해서. 그럼 부서지겠죠? 자, 부서지면 토양 속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공극이 있잖아요. 공극, 모세혈관. 얘를 한번 갈아주니까 얘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끊어져요. 그럼 수분이 증발되는 게 방지되겠죠. 그래서 양수분 유실을 방지하는 멀칭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 그게 흙멀치예요. 흙멀치. 먼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파종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여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파종할 때 이 부분 볼게요. 월동작물, 월동작물, 추파작물. 가을에 파종하는 거. 가을에 파종하고 이듬해 봄에 발화, 개화, 수확하는 거. 그럼 겨울 저온을 거치겠죠? 그쵸? 저온 추나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추파하는 작물, 월동작물은 저온 적응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쵸? 자, 추파성이 좋다. 같은 말, 만파. 같은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적응성이 좋다. 늦게 파종해도 괜찮다. 늦게 파종해도 괜찮다. 자, 여러분 추파성이 좋은 작물 당연히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추파 맹류죠. 맹류. 추파 맹류의 추파성이 여기 나오는 쌀보리, 봄보리보다 좋다. 쌀보리, 봄보리보다 좋다. 근데 이 같은 추파 맹류 중에서도 후밀이 가을보리나 밀보다 만파 적응성이 좋다. 더 늦게 뿌려도 된다. 저온에 잘 견딘다. 근데 여러분 저온에 잘 견딘다.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저온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추파성이 좋다. 만파 적응성이 좋다. 이 작물들은 저온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개화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파성이 좋은 작물은 여러분 저온 기간이 충분해야 좋대요. 그러면 좀 일찍 파종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파종하는 게 물론 가을에
월동을 앞두고. 월동을 앞두고 조금 일찍 파종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파종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 파종하는 게 좋겠죠. 저온 기간이 충분해야 된대잖아요. 추파성이 좋다, 만파적성이 좋다, 이 품종은 그렇다고 여름에 파종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파종하는 게 좋다. 저온 기간을 늘려줘야 좋다. 반대죠. 추파성이 낮은 거, 저온 기간이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걔를 일찍 파종하잖아요? 그럼 월동하기도 전에 저온 기간 짧게 거치고 나서 바로 개화 결실해버려요. 안 되니까 낮은 거는 조금 늦게 파종해라. 여러분 여기선 파종에선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파종. 가장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여기서만 나온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독 한번 하시되 저랑 짚어보는 부분. 네. 추파성, 만파 적응성 같은 거구나. 추파 맥류가 보리보다 좋고 같은 호밀, 밀, 가을 보리 중에서 호밀이 제일 세고 높다. 저온 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일찍 파종해야 된다. 네. 추파성에 대한 얘기 한번 보시고요. 네. 자, 파종 방법 여기서 요것 좀 볼게요. 씨를 뿌리는데 육묘에서 이식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이식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종류 먼저 산파. 아이 뭐 얼마나 좋아요. 흩어뿌림. 편하죠. 노력이 적게 든다. 식량 작물이 아닌 것들은 주로 산파한다. 하지만 관리 작업은 불편하겠죠. 관리하려면. 그쵸? 네. 자, 조파. 쭉 줄지어 뿌린다. 조파. 줄지어 뿌린대요. 그러면 하나의 개체가 평면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되겠죠? 어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쭉 줄지어 뿌린대잖아요. 많이 차지하면 안 돼. 적게 차지하는 작물에 많이 적용된다. 네. 그다음에 줄이 있으니까 관리 작업이 편하다. 조파의 특징. 아주 가끔 문제 나오는 거 파종 종류 설명하고 맞추는 거요. 그다음에 전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기 뭐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자, 그럼 이 간격 평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노력은 들겠죠. 하나, 둘, 세 개 또 저쪽 가서 하나, 둘, 세 개 해놓고 노력은 많이 들지만 건실하고 균일한 대교. 사실 이만큼 공간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양분도 확보되고 그쵸? 그 다음에 적파. 전파를 하는데 한 곳에 여러 개를 쌓을 적자죠. 한 곳에 여러 개를. 그러니까 차이점을 보자면 전파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조금 공간 두고 하나, 둘, 세 개 조금 공간 두고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평면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거. 근데 적파는요. 한 번에 여기 좀 많게.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여러 종자를 파종할 경우. 그럼 여기 많대요. 그러면 평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이거는 더 힘들겠죠. 네. 특징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항에 따른 파종 방법의 분류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저 부분에서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파종의 깊이. 여기서는 여기 한번 보자고요. 당연히 토양이 가볍고 건조해요. 또는 토양이 식질토예요. 점질토예요. 깊이가 다르게 파종을 해야 되겠죠. 작물이 또 좀 작아요. 또 작물이 커요. 작물에 따라서도 파종의 깊이가 달라져야 되겠죠. 네. 자, 일단 깊게 해야 된대요. 사질토. 아니, 쉽게 뚫고 나오잖아요. 깊게. 네. 또 냉해가 우려될 때 더 깊게, 토양 속으로 더 깊게. 얕게 해야 되는 경우. 토양을 못 뚫고 나올 때 얕게 해야 되겠죠. 점질토. 종자 크기가 작은데 못 뚫고 나와요. 얕게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광이 필요한 종자일 때 얕게 해야 된다. 언제 얕게, 언제 깊게 파고 파종해야 되는지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작물에 따른 파종 당연히 잘고 호강성, 빛을 좋아해요. 그러면 얕게 해야 되겠죠. 얕게. 저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이럴 때 파종 깊이 뭐 구체적으로 몇 센티미터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네? 이럴 때 얕게 파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깊게 파종해도 되는 경우 간혹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파종량도 가만히 보시면 뭐 저거는 암기거리도 안 됩니다. 네. 파종의 절차 넘어가고요. 여긴 쭉쭉 읽어보시고 네. 자, 이식 보겠습니다. 저랑 짚은 부분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짚지 않은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서 정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시험 보시기 한 달 전은 1차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그것도 뭐 이해가 돼야지 내 것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그때 읽어보신 후에 업로드된 자료 보시는 거 하고 난생 처음 그냥 정말 추격되어 있는 업로드 자료 보시는 거 하고 내 것으로 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랑 짚는 부분은 당연히 보시고 아닌 부분도 한번 정독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식. 이제 파종이 아니라 육묘해서 옮겨 심는 거죠. 이식. 자, 그 이식은 정식이 있고 가식이 있겠죠. 가식은 일단 임시로 심었다가 다시. 정식은 완전히 심는 거, 옮겨 심는 거. 자, 이식, 옮겨 심기. 이게 이식인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식이 필요한 이유. 즉, 육묘를 해서 옮겨 심어야 되는 이유겠죠? 지금 밖에 환경이 안 좋아요. 네. 기온이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환경. 네. 그럴 때 집중적으로 뭐를 길러서 심는다. 자, 아니면 앞에 아직 작물이 있어요. 밭에 작물이 있어요. 수확해야 돼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육묘하고 정식해야 되겠죠. 자, 옮겨 심기 했는데 활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묘상에서 집중 관리해서 키워서 옮겨 심어야 되겠죠. 네. 자, 이식, 정식, 가식. 정식 아주 심기. 한 번에 육묘에서 완전히 심기. 또 안 옮겨요.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 네. 가식, 한때 심기. 우리말로 좀 낯설죠. 한때 심기. 네. 임시로 심었다가 다시 옮겨 심는 거. 네. 자, 가식이 필요한 경우도 뭐 이식이 필요한 경우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가식이 필요한 경우, 이식이 필요한 경우. 네. 자, 육묘 간단하게 한번 봤었죠. 네. 미씨가 수정되면 종자가 되고 그 종자가 발화하면 개체가 되고 그 어린 묘를 기르는 거, 즉 실생묘를 기르는 거 뭐 구분했었어요, 우리. 어린 묘를 기르는 거, 육묘, 실생묘. 일반적으로 육묘다 그러면 실생묘. 근데 우리 특이한 것도 봤잖아요. 전목 육묘, 삼목 육묘 이런 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이식의 시기, 언제 옮겨 심는 게 좋을까? 별 2개 정도. 네. 어릴 때 옮겨 심을수록 효과가 크대요. 좀 늙은 묘는 뿌리 활착이 오래 걸리고 식상, 옮겨 심으면 한번 나무도 몸살을 앓는데요. 식상이 심하다. 햇볕과 바람이 강한 날을 피한다. 특히 여름철에 이식하는 건 완전히 뭐 안 되는 거라 얘기하죠. 햇볕 심할 때, 바람 강할 때 안 좋대요. 구름 있고 흐린 날, 하루 중 늦은 오후. 하루 중 늦은 오후,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오후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같죠. 햇볕 강하지 않을 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구름 있고 흐릴 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혹시나 옆에 적어 놓으세요. 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월에서 4월, 10월에서 12월. 물론 이때는 땅이 얼기 전에, 토양이 결빙하기 전에. 하루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오후. 그다음에 날씨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나온 대로 구름 있고 흐리고 다소 습한 날. 이 시기 좋은 시기. 이건 좀 보셔야 됩니다. 어릴 때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이럴 때 이식하는 게 좋다. 봄뿌리 성장이 빠른 작물이면 빨리 이식하는 게 좋다. 빨리 이식해야 빨리 활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온 다음에 이식하는 것보다. 자, 이식법의 분류 한번 보시고요. 벼, 이양, 모내기. 자, 이양의 장점은 뭐 이식의 장점하고 똑같죠. 벼를 이식하는 걸 이양이라 하니까요. 이양법의 분류.
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자, 이 식의 효과. 이 식의 장점이나 효과나 뭐 똑같은 거죠. 어린 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니까 보호할 수 있다. 또 묘상에서 식물체 간에 경합하니까 도장, 웃자람 방지된다. 정식할 때 활착이 증진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뿌리 활착이 증진된다. 그 다음에 어릴 때 보호받으니까 이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활착이 증진되면 생육이 촉진되고 결국 수량 증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육이 촉진된다. 결국을 좋게 한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리고 앞구루 있으면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도를 증대한다. 또 육묘는 우리가 뭐 실생묘 키워서 이식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전목, 삼목, 그쵸? 그러니까 수목에서 나무의 자세를 바로잡고 노화 방지, 개화 촉진 이런 효과도 있다. 자, 이식의 장점, 이식의 기능 이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작물에 따른 이식 방법은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네. 자, 이식할 때 주의점. 장점, 기능 있으면 항상 주의점 있죠. 단근되지 않게. 직근인 작물은 이식할 때 뿌리 끊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뭐가 시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줘야 되니까 아까 구름, 흐린 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식할 때 뿌리 주위에 흙을 다 털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식 전에 충분히 물을 공급한다. 이식할 때 주의점. 여러분, 앞으로의 이 재배학이나 특히 원예작물학 쪽 가시면은 사실 예를 든 작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짚어보고 나중에 요약자료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부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짚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자료 제공해드리고 이게 훨씬 시험 준비에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 내용 그리고 앞으로 원예작물학에서 그 수없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거 그것들을 일일이 다 강의하고 다 암기하고 하면요. 여러분 1년 내내 재배학 원예작물학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목표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다만 제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올려드려도 뭐 한 번쯤은 읽어본 거야지 더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하시고 암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도 워낙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토양 작업에서는 자큐법 골라내는 거요. 그 다음에 파종할 때 뭐 땅 깊이, 복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파종 방법, 전파, 뭐 조파, 적파 이런 거 골라내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언제가 좋은지 장단점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 적어 놓으시고 서브노트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